안녕하세요. 빛과 천일염 100%입니다. 오늘은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해요. 평소에는 45분, 15분이었지만 오늘은 50분, 10분으로 해서 1시간만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보다 일찍 시작을 했으면은 50분, 10분 해서 2시간을 했을 텐데 아, 넷플릭스 때문에 그놈의 넷플릭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벌써 자정이네요. 별 수 없죠. 여튼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카메라에 비치고 있는 거는 저희 반려토끼 티모시고요. 티모시 안녕. 티모시 귀여워. 응. 그리고 저는 1시간 후에 오늘은 1시간만 할 거예요. 이 시간이면은 자려고 누워야 되는데 뭐 실제로 그 시간에 자지는 않더라도 자려고 누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1시간만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못했으니까 1시간만 하고 잘게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50분 이제부터 시작.
쉽시다. 50분 괜찮네요. 아이고, 10분이 어떨지 모르겠네. 오늘 티모시는 자느라 정신이 없네요. 10분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최근에 요 며칠 갑자기 괴담? 뭐 이런 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보다가 유튜브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이전에 얘기를 했던 블라이 저택의 유령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집중해서. 어제 오늘 이제 작업을 못한 이유이기도 한데 집중해서 보니까 재밌었어요. 집중해서 보니까 정말 훌륭한 레즈 드라마였어요. 아주 좋아. 아주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랄까, 아역들도 좋았고, 사실 거기서 제 최애 캔은 해나였는데 아 해나 해나 엔딩이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어요. 해나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되게 뭐랄까, 침착하면서도 조곤조곤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슬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주인공의 전임자를 감싸고 지켜주려고 하는, 이제 그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남자 잘못 만나서 안 좋은 길로 망한 케이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 여자를 좀 건져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도 조금 있었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나쁜 놈팽이한테 굉장히 악역인 나쁜 놈한테 굉장히 강경하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되게 저는 좋았어요, 해나. 그리고 뭐랄까, 이제 악역 같은 경우에는 악역이 둘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이름 뭐였죠? 생각이 안 나. 치매예요, 치매. 이제 젊은 치매.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호수에 잠겨있던 그 부인, 아이비였던가요? 여튼 그 부인과, 그리고 그 남자 악역 제슬 선생님, 그러니까 전임자를 이렇게 안 좋은 길로 이끌었던 그 논팽이. 사실 제일 나쁜 건 그 논팽이에요. 그 논팽이에게도 사연은 있죠. 부모님이 안 좋아서 엄마가 자꾸 이제, 엄마도 그랬죠.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완전 인생이 곤두박질 쳤는데 그 남자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아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근데 하지만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건 그 남자의 아버지죠.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그 남자도 그 엄마한테 지긋지긋해하고 진저리를 치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 제슬 선생님이 아이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이제 모두가 망하는 길로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된,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됐죠. 사실 그 호수 아래에 있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원래 성정이 불같은 여자였고 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동생을 아주 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어떤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 되게 폭군 스타일의 좀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아무래도 말년의 그 아프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안 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여튼 재밌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블라이 저택의 유령
재미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봤었던 괴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괴담이 있더라, 저런 괴담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보는데 약간 그랬어요. 아,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좀 결말까지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는. 근데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니까 보통 결말이 없죠. 그냥 결말 없이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었다더라. 누군가가 이런 강렬한 경험을 했다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더라.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인데, 어, 저도 약간 심령현상 비슷한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좀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강렬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막 내가 조명이 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알게 된 예전에 있었던 일,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연식 나오는데, 대학생 때 신촌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랜드마트라고 하죠. 거기 그랜드 백화점? 하여튼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그런 게 있었고 그 지하에는 식품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언니랑 같이 살면서 장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가 유영철이 활동하던 시기랑 겹쳤어요. 이제 아마 그때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그랬을 때였는데 문제는 제가 거기 살면서 이제 좀 그 집이 좀 하여튼 희한했어요. 그 서강대 앞이었는데 서강대의 정문 쪽은 아니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이제 서강대 담 바깥에 작은 도로를 두고 이제 그 너머에 살았었거든요. 빌라에. 거기가 좀 연식이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 집에 가자마자 생긴 건데 이제 불을 켜지 않았을 때 불을 끈 상태에서 이제 안방에 있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문고리를 잡으면 좀 이렇게 머릿속에 팝업처럼 팍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불이 꺼져 있을 텐데 바깥에 거실에 형광등이 켜져 있고 평소와 모두 똑같은데 그 식탁 옆에 그냥 체크 무늬 셔츠에 카고 바지를 입은 좀 되게 꾀죄죄한 더벅머리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식탁 옆에. 그냥 그게 그냥 그 집에서 이사 나갈 때까지 보였어요, 그거는. 근데 뭐 그냥 뭐 어떡해요. 화장실 가고 하려면은 무시해야지. 이렇게 맨날 그래서 그때 나가려고 하면은 문고리를 탁 잡으면은 그게 탁 떠오르니까 이렇게 문고리를 잡았다가 한번 손을 뗐다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나의 기분 탓이야 하면서 문고리를 돌리고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죠. 이제 우리 집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가 죽은 지 좀 오래돼 보였어요. 그런 여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창문에 목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근데 그때 그 여자를 저밖에 못 보는 거죠. 꿈에서 언니가 그때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언니의 잔소리를 듣는데 그 옆에 이렇게 여자의 시체가 막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그 여자의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몸만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해. 내려줘야 돼. 저 여자를 어떻게든 구해줘야 돼. 그러면은 112에 전화를 해야 되나? 10분이 됐네요.
아이고. 으쌰. 그때 112에 전화를 해야 되나? 근데 119에 전화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는데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건 112였어요. 그때는 소방관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112였고, 그리고 그때 좀 계속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은 사실 그 여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는 우리 집 안, 언니랑 내가 잠을 자고 생활하는 그곳 창문이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좀 이제 건물 안에 들어서면 항상 느껴졌어요.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는데, 아시죠? 이제 유영철이 여자를 자꾸 살해하던 게 그랜드마트 뒤쪽에서 이제 주로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자를 묻었던 게 서강대 뒷산에 한 명 묻었고, 그리고 봉원사라고 저기 이대 후문 쪽에 있어요. 거기에 6구를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연관시키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좀 그 뒤로도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간접 경험이에요. 그냥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저는 아마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고, 아, 지금 11시네? 11시인가? 뭐 하여튼 10시인가? 그때쯤이었어요. 언니는 출근하고 없고 집에는 나밖에 없죠. 언니랑 같이 사는 아파트였는데 거실에서 누가 왜 북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두께가 일정한 북채, 그거를 서로 이렇게 딱 막 부딪히면서 우리 집 거실을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소리가. 음, 정말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 전날에는, 그 전전날이었나? 하여튼 그 며칠 전이었나? 그때는 어떤 꿈을 꾼 건 아니고, 그때는 항상 잠을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그냥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의식이 떠졌는데, 아, 죄송해요. 그때가 그랬구나. 그냥 북채로 가지고 이렇게 딱딱 부딪히면서 돌 때만 그랬었고, 그 전에는 이제 자다가 왜 그냥 내가 자고 있고 눈을 감았지만 내 방의 전경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옆에 하얀색 토끼였어요. 토끼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얼굴을 밟고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아파트였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지나가길래, 이렇게 얘가 제 눈을 밟아가지고, 아유, 이러면서 일어났죠. 별로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키우던 토끼도 아니고, 제가 키우던 토끼 유령이었으면 정말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고, 생판 모르는 토끼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끝집이라 가지고, 다른 데서 올 곳도 없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넘어가면은 다른 집이 있죠? 이웃집이 있죠? 아이씨, 뭐야, 이랬는데, 그 다음 날에는, 한 12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의 발이었어요. 이렇게. 그때도 똑같이 내 방의 전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똑같이 저쪽에서
제 얼굴을 발로 빡 차고 막 그때 막 눈에 별이 번쩍했는데, 그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뭐야, 너무 겁나 기분 나빠 이러면서, 야 이게 토끼한테 발에 밟혔다고 좀 기분 나빠했었던 건 진짜 일도 아니네. 진짜 겁나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일어났었는데, 다음날 그 집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손 없는 날이었기를 바래요. 그렇게 기원을 하고, 뭐 저는 이삿짐 센터의 뭐 달력이라든가 손 없는 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챙기지를 않았으니까 그때 손 없는 날이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웃집에서 그 둘을 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그 북채로 이렇게 딱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눈을 뜨고 있고 깨 있고, 분명히 의식은 또랑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소리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어, 이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역시 아무도 없죠. 언니는 출근했고 집에는 나밖에 없고 거실은 텅 비어있고,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바로 점집을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었어요. 점집에서는 뭐 하는 얘기 똑같죠. 제사 지내라고. 내가 돈 주면은 제사 잘 지내게 해줄게. 제사 잘 지내줄게. 알았다 이러고 복채 주고서는 순 사입이 아니야 이러면서 나오고, 이제 그때 갔던 우울증 약을 타서 먹던, 그때 이제 그렇죠, 병원에 다니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기르던 토끼를 먼저 보내고 15년 가까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러고 걔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그냥 전형적으로 말하자면 펫로스를 되게 심하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신경 채널이 열린 것 같다 가끔. 그런데 정신과 병원 의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다 이러면서 거기는 다시는 안 갔는데, 그쵸,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제 뭐 그 전에는 뭐 국수집에서 국수 먹다가 아줌마 비명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그때 쿠당 하면서 아주머니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2번 들렸거든요. 그 비명소리가 왜 뭐 어디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아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폭행당하는 사람의 비명처럼 들렸어요, 제 귀에는. 저는 벌떡 일어났는데, 거기가 좀 외진데였거든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국수집 간판만 켜져, 국수집이랑 국수집 불만 켜져 있던.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는 그때 가정폭력이 근처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윗집에서. 왜냐면 구당 소리가 이렇게 천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랬겠죠. 달리 올 데가 없으니까. 뭐 이웃집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들릴 일은 없으니까 보통은. 근데 아저씨 너무 이렇게 평온하게 양파 다듬고 있고, 아주머니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카운터 보고 계시고, 저는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게 뭐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물었죠. 2층에 뭐 있냐고. 교회래요. 아이, 그럴 리가요.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로 2층에서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하하 웃으면서 막. 이상하다. 난 아줌마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수 다 먹고 계산하고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나왔죠. 정말 교회인 거예요. 정말로 교회인 거예요. 꽤 큰 규모의 교회. 그래가지고 뭐지?
저쪽에 있는 다른 이웃집인가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옆집이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고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몰랐어요. 거기 치킨집인데 불이 완전히 꺼져 있고 완전히 문을 닫았고 크라임씬 테이프가 거기 막 둘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해서 되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신촌집에서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자주 봤죠. 매일 거의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매일 그런 것 보고 이제 뭐 유영철 사건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겹쳤으니까 뭐 이건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서강대에 묻혔던 그분의 영을 내가 좀 느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까지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마루를 토끼를 이렇게 돌보려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오롯이 제가 혼자서 돌보는데 그때 이렇게 국수집에서 그런 소리도 나고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조금 겪다 보니까 새 집으로 와서도 그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언니랑 같이 살던 그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휴 그러다가 그때 이렇게 점점 불안에 빠져서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그때 내가 신촌에서 겪었던 몇 개월간 그 여자의 느낌을 느꼈던 게 실제로 그 사람의 시체가 이렇게 그 유영철이 잡히고 시체가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갑자기 사라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저는 그런 것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되게 그게 공포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거는 무슨 괴담으로 하기도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걸 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느낀 것도 아니고, 무슨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뭐 어딜 가든지 이런 센서가 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머물고 자고 그런 집에서만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네. 음, 반면에 제 고향집이 상가인데 이렇게 3층 건물이고 1, 2층은 상가고 3층은 우리 이제 고향 어머니 아버지 댁인데 거기를 가서는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놀랬어요. 거기서 살인사건도 2층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대요. 살인사건도 났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뭐 느꼈다, 뭐 봤다, 아니면은 뭐 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저의 기분 탓, 약간 환청, 환각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막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를 느끼고 나서 이제 너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제가 제일 강하게 느꼈던 거는 자기 불신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게 아닌가. 나는 미친 게 아닌가. 내가 조현병이 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랬을 거면은 처음으로 이제 유령 비슷한 거로 봤던 5살 때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어야 했겠죠? 음, 그렇습니다. 괴담하니까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1시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넘겨버렸네요. 음, 그냥 50분 하고 10분은 그냥 타이머 켜놓고 쉬세요. 그리고 다시 또 50분 하시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다들 다음에 봐요. 안녕.